예. 자, 오늘 2020년 대비, 그러니까 2019년 강의가 되겠습니다. 그죠? 내용은 2020년 대비, 2020년 전공학문 임용고사 대비하는 그 1단계, 그 예전에는 이론 정리반이라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이제 제가 작년부터 기출문제 풀이반, 분석반, 이런 이름으로 정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기출문제 분석반 1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 이름은 다 알고 오셨을 테니까 저는 정우영이라고 합니다. 그죠? 예전에는 개강할 때 아주 이렇게 분위기가 활기찼는데 지금 좀 이렇게 스산하다고 할까, 뭐 쓸쓸하다고 할까, 조촐하다고 할까, 그죠? 이렇게 아담한 분위기에서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죠? 뭐 새해를 맞이한 지 며칠 지났는데 아무튼 이제 새로 올해 공부가 시작되니까 여러분들 잘 준비하셔서 소기의 목적을 이루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 뭐 솔직히 예전만큼 그렇게 신나게 수업은 못하고 있지만은 또 최선을 다해서 올해를 준비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오늘 첫 시간인데 이제 바로 수업은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진행이랄까 이런 소개를 해드려야겠는데 제가 이거 근 한 20년간 하다 보니까 첫 시간에 해야 될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새로 오시는 분은 또 처음 듣는 분도 있고 해서 그 한 20년간 1년에 몇 번씩 했던 말을 똑같이 또 해야 되는 뭐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그죠? 또 그 외에는 또 다른 얘기가 있을 수도 없고 그게 핵심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죠? 그래서 올해도 똑같이 그렇게 얘기를 풀어보겠습니다. 그죠? 자, 일단 우리가 임용고사 전공학문인데 이 시험이 어떻게 나오고 있고 어떻게 실시가 되고 있는지 그것부터 알고 하는 게 필요하겠죠. 뻔히 알고 다 아시고 그 마지막 문턱 하나를 넘지 못해서 그죠? 애를 태우시는 분도 많겠지만은 또 여기 전혀 문외한 아직 문 안에 한번 문턱 한번 안 열어본 그런 분도 많이 계시리라고 봅니다. 그죠? 특히 재학생들 뭐 관심은 있었지만은 실제 시험이 어떻게 나오는지도 모르고 뭐 그런 분이 많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준비한 이게 시험의 어떤 변천, 그죠? 제도의 변천 이런 걸 잠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죠? 자, 이 97년도부터 이제 임용고사가 실시됐죠. 그전에는 뭡니까? 국립대하고 사립대하고 나뉘어가지고 순위고사를 해가지고 국립사대를 먼저 우선적으로 배치해주는 그런 식이었죠. 근데 이제 웬 사립대 여학생 한 명이 헌법소원을 냈죠. 왜 국립대는 뭔데 우리 사립대를 뒤로 미루냐? 헌법소원을 내가지고 승소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립사립 구분이 없어져 버렸죠. 그죠? 그래서 이제 시험을 쳐서 이제 없는 겁니다. 이것도 좀 문제는 많죠. 적절하게 수요와 공급을 맞춰가지고 해야지. 그죠? 수요는 생각 안 하고 공급만 그냥 대학을 그때 뭐 졸업 정원제니 이렇게 해서 막 늘리고 또 뭡니까 비사범대에다가 30%의 또 교사 자격증 주고 해가지고 막 수도 없이 나왔죠. 그죠? 실제 수요는 그만큼 되지 못하는데 과잉 공급이 나와버렸죠. 그죠? 지금도 뭐 마찬가지지만은 그래서 이제 시험을 쳐서 선발했죠. 그죠? 그래서 이 시험이 여러분 계속됐습니다. 이거는 97년은 1997년입니다. 그죠? 이거는 이제 이것도 그렇죠. 그죠? 잘못 썼네요. 그죠? 97년이 아니고, 맞죠? 97년이었죠. 갑자기 제가 연도가 헷갈리는 거죠. 그죠? 19세기하고 20세기가 지금 헷갈리네, 지금. 그죠? 이게, 그죠? 가고, 이게 2009년, 그죠? 이게 2008년까지 되고, 그죠? 제가 갑자기 19세기와 20세기 헷갈렸습니다. 끝나고 이제 여기서부터 2009년부터, 그죠? 2009년부터 뭡니까? 2013년이죠, 그죠? 2013년까지 실시가 되고, 지금 2014년부터, 그죠? 올해 2019년 시험을 뭡니까? 이렇게 5년간 최근의 제도로서 실시를 했죠, 그죠? 이 시험을 우리가 서다평 시험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스타핑 시험이라 부르죠. 그죠? 이제 우리의 관심은 2020년 대비죠. 그죠? 수업은 2019년도에 하지만은 준비는 지금 2020년 대비 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죠? 2020년에 임용하기 위해서는 2019년 11월 말, 12월 초, 뭐 이때 시험을 쳐줘야 되겠죠. 그죠? 아직, 그래서 이게 2020년에 결정 나고 2019년도는 아직 결정이 안 났죠. 2차 발표 이런 게 이제 아직 시간이 조금 더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이 스타병입니다. 그죠? 이 스타병 시험은 이제 문항을 조절을 했죠. 그죠? 이렇게 기평하고 뭡니까? 서술형하고 그죠? 이렇게 논술형 이렇게 그죠? 근데 지금 이 문제가 그 전에 뭡니까? 교과 교육론으로 해가지고 한 문제가 두 문제 나오다가 뭡니까? 줄여가지고 이렇게 한 문항을 해가지고 한 문제 곱하기 10점짜리 한 문제로 나왔는데 두 문제 이렇게 나왔는데 그죠? 지금 한 문제 줄여가지고 교육론 문제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죠? 부담이 훨씬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결정이 작년 말에 나왔죠. 그죠? 올해 시험층 해당이 안 되고 이제 올해 12월 달에 내년도 준비할 시험부터 이렇게 약간 바뀌었습니다. 그죠? 이거는 나름대로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죠? 이게 뭐 교과 교육도 아니고 문제가 좀 어정쩡했습니다. 여러분 기출 문제를 보면 다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만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시험이 나오고, 이건 이제, 어떤 문제, 늘 그렇죠. 그죠? 우리가 역사 공부할 때도 이게 어떤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바뀌었겠죠. 그죠? 이게 또 여러분 5년간의 실시가 되었습니다. 자, 여기는 우리가 선택형 시험이라고 그러죠. 그죠? 그래서 1차로 뭡니까? 선택형을 하고, 2차에 와서 이제 뭡니까? 본고사 같이, 그죠? 200%를 선발해가지고, 2차에 와가지고 이렇게 논술형 시험 같이.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3차는 또 면접 실기 이랬는데, 이건 뭐, 고시 공부하기보다 더 번거롭고 더 힘들었다고, 그죠? 정말 수험생이 진을 빼는 그런 제도였습니다. 너무 번거롭고 너무 복잡했죠. 그죠? 그래서 1차에 200% 뽑는 것도 문제가 있었고, 또 우리 대학 시험을 선택형으로 뽑는 문항도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5년간 실시하다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죠? 자, 이것도 이제 바뀌기 전에는 뭡니까? 처음 실시되어 가지고 계속 하던 게, 그죠? 뭐, 몇 년 됩니까? 10년이 넘죠. 그죠? 이를 우리가 막 주관식 시험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많이 불렀죠. 그죠? 이게 이제 뭡니까? 단답형이라든지 뭡니까? 이렇게 단답형이라든지 서술이라든지, 그죠? 경우에 따라서는 논술이라는 이런 게 다 합쳐가지고 시험이 쭉 나오고 그랬습니다. 그죠? 이럴 때는 이제, 뭡니까? 우리가 한문이 좀 많이 뽑을 때도 있었고, 뭐 시작할 때는 어렵지만 한 2000년도를 정도 해가지고 전국에 최대 피크가 이뤘을 때가 한 해 200명을 뽑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죠? 지금 생각하면 뭐 근 10년 가까이 뽑는 인원이 모아야 되는, 그죠? 그때 여러분 경기도에서 한번 100명을 뽑았어요. 그 해에. 그러니까 나머지 지역을 합치가 100명이고 경기도가 100명이었고, 그땐 그런 꿈 같은 시절이 있기도 했었네요. 그죠? 그래서 뭐 다른 전공에서, 중국어 전공에서 우리 전공으로, 복수 전공에서도 오는 그런, 그죠? 바람직한 현상도 있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역전이 돼가지고 다 빠져나가 버리죠. 그죠? 뭐, 그것도 일종의 삼투압 현상이겠네요. 그죠? 약한 쪽이 센 쪽으로 빨리 들어가는 거는 어쩔 수 없는 현실 같습니다. 그죠? 언제쯤 그런 또 역전되는 시기가 올지는 모르겠지만은, 굳이 그렇게 역전까지는 안 되더라도 제대로 한문 교육이 좀 이루어지는 그런 현실이 왔으면 좋겠네요. 그죠? 제가 지금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한자를. 그죠? 뭐 혹자들은 뭐 자기 아버지 이름도 못 쓰는 현실을 한탄하는데, 그건 저는 뭐 한탄할 건 아니라고 봅니다. 못 쓰면 어때요? 그죠? 못 쓰면 어떻습니까? 그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돼요. 진짜는 우리말을 위해서, 우리말이 외국어가 돼가고 있죠. 무슨 말인지 모르는지 쓰고 있습니다. 그죠? 뭐 한자로 쓸 줄 알고 모르고 떠나가지고 그 말 뜻을 알아야 우리말이 돼가 우리가 활용이 되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음만 남아있어요. 소리만 남아있어요. 그죠?
만류 인력 하면은, 그죠? 이 만류 인력 할 때 이 희건지, 그죠? 이건지 구별 못한 학생이 많다 하지 않습니까? 이건 제가 실제로 못 해봤지만은 현장에서 기간 제한 뭐 그런 선생님이나 현역 선생님을 제가 가끔씩 요즘 뭐 많이 좀 줄었지만 옛날에는 많이 만났거든요. 구별을 못 한대요, 여러분. 이런 것도 구별 못 하면서 어떻게 공부를 할지 신기해요, 여러분. 그죠? 국사 공부는 말할 것도 없고, 기본적인. 이러면 이 인력이 여러분 뭡니까? 우리말 파괴죠. 그죠? 모르고 쓰는 거죠. 이렇게 쓰는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그죠? 이렇게 써놓고 영어 공부하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이게? 그죠? 특히 여러분, 법률서적, 그죠? 공무원 수험서에 해당되는 법률서적 보면은 정말 너무 어려워요. 차라리 한문이나 병기라도는 무슨 뜻인지 금방금방 할 텐데, 중간중간 쉬운 글자와 좀 이렇게 의미 같은 글자는 여러분, 병기라든지 한자로 쓰는 게 이른바 가독성을 높이죠. 그죠? 이 독사할 수 있는 이는 힘을, 그죠? 높여줍니다. 번거로운 게 아니고. 너무 멀리 하다 보니까 요즘 학생들 막 한자만 나오면 막 기겁을 하는 그런 실인데, 우리말을 위해서도 한번 공부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엉뚱한 이야기가 너무 엉뚱한 이야기해서 죄송한데, 그죠? 이렇게 이제 실시가 됐습니다. 그죠? 저 이제 참고로 여러분 아시라고 한번 말씀드려봤고, 중요한 것은 이 2020년 대비로 올해, 그죠? 2019년 한 11월 말에 있을, 그죠? 이 시험이 우리가 관심이죠. 이 시험의 관심은 여러분, 뭐 우리가, 조술 요순하고 헌장무무라는 말이 있듯이 너무 그렇게 멀리 가가지고 찾을 건 없고, 바로 앞에, 그죠? 바로 앞에, 그죠? 바로 앞에 이 문제, 5년간의 이 문제. 지금 이 제도가 바뀌지 않고 이대로 실시가 되니까 이 문제를 잘 살피는 것, 기출문제를 분석하는 것, 이게 이 시험에 대비하는데 가장 요긴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뭐 제 생각이라보다 일반적인 어느 시험이나 다 마찬가지죠. 쭉 살펴보면 좋겠지만은 너무 거리가 멀고 요 문제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문제만 모아가지고 제가 여러분 기출문제집으로 만드는 책이 이 옹고지신입니다. 그죠? 옹고. 이런 건 또 한문으로 좀 쓰는 게 낫겠죠. 그죠? 이렇게 뭡니까? 약간 이게 곱씹어 보는 거죠. 분석하고 우리가 쪼개보는 겁니다. 지나간 일을. 그죠? 이건 우리가 뭐 지금 치면 기출 문제겠죠. 그죠? 이 지나간 문제를 이게 쪼개보고 저래보고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떤 공부를 해야 될 것인가 등등을 살펴보고, 그렇게 해서 이제 뭡니까? 이 새 것을 아는 거죠. 그죠? 이 새 것이라는 게 뭐 별 거 있습니까? 이제 시험에 나올, 그죠? 이런 시험 문제를 우리가, 이러면 내가 한번 가서 한판 해볼 만하다. 아마 이런 정도 문제를 다룰 줄 아는 역량을 길러서 내가 준비해 나가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자신감을 얻는 거, 이게 중요하다고 여기집니다. 그죠? 그럼 이제 우리가 2달 동안에 이 문제를 분석하고 여기서 여러분들의 생각, 그죠? 이제 앞이 보이네. 깝깝했던 게 이렇게 대비하면 되겠네. 뭘 하면 되겠네. 우리가 생각 없이 힘만 가지고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욕만 쓴다고 뭐가 됩니까? 그죠? 그렇다고 머리만 가지고 손발은 감아있고 머리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죠. 일이란 게. 어떤 차가운 이성과 뜨거운 정열, 꾸준한 끈기, 이런 게 합쳐져야 뭔가 이른바 성공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성공이 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 성공해야 됩니다. 그죠? 뭐 성공이라는 게 뭐 부자 되는 거는 우리가 보통 뭐 성공이라 하지만, 공부가, 그죠? 결실을 맺는 것도 성공이죠. 그죠? 시험 준비가 합격하는 거 성공이죠. 여러분 성공해야 됩니다. 그죠? 그 공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어떤, 그죠? 대안, 이런 거를 찾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뭐 더 이상 뭐 말씀드릴 것도 없고, 결론은, 그죠? 자, 이럴 때 선택형 때도 마찬가지고, 선택형은 여러분, 독해보다도 이런 감각적인 문제가 상당히 있었고, 또 이럴 때도 이런 뭡니까? 독해할 필요도 없이
그죠? 내용만 보고도 답을 찾아지는 그런 문제도 숱하게 있었습니다. 그죠? 자, 그래 우리가 막 크게 두 영역으로 나눠서 본다면은 그 한문을 이 해석하는, 독해하는, 그죠? 한문을 한글로 옮길 수 있는 그런 역량은 독해력, 해석, 그죠? 이것과 해석한다고 말이 아니죠. 해석한 내용인데 그게 뭡니까? 아주 심한 철학적인 내용이라든지, 뭐 한문학사의 배경이 없으면 전혀 알 수 없는 내용이라든지, 이런 게 나온다면은 여러분 뭡니까? 해석해봐야 아무 소용없는 것이죠. 그죠? 이제 이런 이론과 이제 우리가 결부되어 있다, 이래 보겠습니다. 그죠? 글자를 옮기되 그 내용을 모르면 안 되죠. 그죠? 초등학생이 어쩌어쩌 해가지고 아주 대학생들 보는 철학 서적을 읽어냈다 치더라도 무슨 말인지 모르죠. 그죠? 칸트에 관한 글을 보는데 뭐 이성이 어떻고 오성이 어떻고 뭐 이런 나오면 뭐 어떻게 합니까? 그죠? 마찬가지로 이론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론 필요 없이 글자만 해석하면 답이 나오는, 그죠? 본문에서 나는 어디 갔다가 어디 갔다. 자, 그래서 주인공이 이동한 행로를 세 단계로 적으시오. 그러면 여기 있다가 이리 가고 이리 가고 A에 있다가 B 가고 C로 가. 또 이러면 뭐 답 나오는 거죠. 하나도 몰라도.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또 뭡니까? 이 소설의 소설사적인 어휘, 그런 거는 여러분 뭡니까? 하나도 해석해도 답 안 나옵니다. 최측전의 소설사적인 어휘, 그 최측전 여러분 10번, 20번 읽어보십시오. 답이 나오는지. 소설사를 공부를 해야 되죠. 내가 최측전을 그냥 읽고 그 최측전의 소설사적인 어휘를 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신의 경지죠. 그 수많은 학자들이 앞뒤를 따져가지고 최측전이라는 그 작품을 분석해가지고 당시의 배경과 여러 가지를 다 종합해가지고 최측전이라는 작품은 우리나라 소설사에서 이런 의의가 있다. 이렇게 수많은 논문을 통해서 밝혀진 그 내용을 내가 최측전 해석회가 차단했다. 그건 거짓말이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시험에 그런 게 나왔어요, 여러분. 나옵니다. 나왔어요. 그죠? 17세기 전기소설의 특징에서 최측전에 뭐 몇 가지를 찾아라. 그걸 해석한다는 말, 완전 거짓말입니다. 이 합쳐져 가지고 이런 게 치중하는 문제, 여기 치중하는 문제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요령도 좀 필요하고, 그죠? 특히 이 이론과 관계되는 문제는 배경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그죠? 그래서 특히 여러분 이제 뭡니까? 우리가 노자의, 그죠? 도덕경의 시험 문제가 나와가지고 노자 철학을 모르면은 답을 적을 수 없는 이런 건 시험에 잘 안 나오죠. 그죠? 노는 맹자가 시험에 나와도 맹자의 어떤 특별한 사상이 문제돼가지고 해석해도 그걸 모르면 답 못 적는 그런 문제는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국한지어 본다면 특히 이제 이 한문학사 문제였죠. 그죠? 우리가 이제 한문학을 하다 보니까 한문학사 문제에서 한문학사적인 지식이 없으면은 풀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당황스럽죠. 준비 안 하신 분들한테는. 예를 들어서 호소지라는 거 제가 오역을 한 아주 근위 있는 데서 나온 번역본을 참고하다가 호소지를, 그죠? 한문학사는 호음하고, 소재하고, 그죠? 황정우 할 때 그가 호소지를 오역을 해놓은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그래도 한문은 정말 평생 하신 국역위원이실 건데 한문학사적인 공부를 안 하실 수도 있죠. 그죠? 그런 분들 중에서. 그 전문가급에도 그랬는데 당연히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한문학사 공부도 많이 하고 그랬습니다. 저도 비중 있게 강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지나면서 여기 와서는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거 공부하지 말자는 이야기는 아니지만은 비슷하게 좀 나오고 하다가 지금은 여러분 뭡니까? 글자를 옮기는 독해가 비중이 완전 크고, 그죠? 요런 이론은 무시해도 좋을 정도입니다. 근데 우리가 완전 무시할 수는 없죠. 식견은 대학생 버금가는 거는 식견을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너무 그게 떨어지면 안 되니까. 그죠? 독해를 하되 무슨 말인지 아는, 그죠? 정말 다루는 역량 정도.
그죠? 글자만 너무 뜨듬뜨듬 알아가지고 무슨 말인지 모르는 정도 되면은, 그거는 뭐, 우리가 논외로 치고 어느 정도만 파가면은 글자만 해석하면 답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올해 제가 문제를 할 때 중간 생각해 봤는데, 소설에서 여러분, 이렇게 금녀라는, 그죠? 그 한문도 한편에서 그 전에 7자 교과서에도 조금 소개된 적이 있고, 우리도 비중 있게 다뤘던 그런 작품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 뭐, 박지원의 문제도, 그죠? 박지원의 그 열알기에 있는 일신수필에서 나왔고,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 한문사대가에서 뭡니까? 이렇게 상촌하고 월사를 논어에 선진우진에 비교하는 그런 문제. 억지로 연결 짓는다면은 한문학사하고 조금 가까운 그런 식의 문제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이 금열하는 일부를 놓고, 그죠? 이 작품의 어떤 메시지, 그죠? 한문도 한편의 전체적인 성격과 이런 작품이 나오게 된 배경, 이런 게 시험에 나온다면 여러분, 금열을 해석 못해도 답을 별도로 그런 공부를 하면 답을 적을 수가 있죠. 그죠? 그죠? 그건 여러분, 금열을 그 순간에 그 지문을 완벽하게 해석할 정도의 역량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죠? 아주 전문적인 그 독해 역량을 가진 분을 할지라도 한문도 한편에 대한 소설사적인 공부를 안 하셨고, 그 금리에 대한 소설사적인 위상, 의, 이런 거를 공부를 안 하신 분은 답을 적을 수가 없습니다. 그전엔 그런 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근데 박지원도 마찬가지죠. 박지원의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감각적인 측면의 한계, 그죠? 그런 거에 관해서 일하고 도학이라든지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보면서 그런 내용을 묻는다면은 독해는 비중이 한 20, 30%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들이 전혀 안 그래요. 거의 없습니다. 독해만 하면은 이 여자가 어떻게 해서 검수를 배우게 됐느냐, 그죠? 뭐, 잘 기억이 안 나지만 그 본문 해석하면 다 나오는 겁니다. 금녀가, 그죠? 조선 후기에 나왔는지 신라시대에 나온 작품인지 그런 거 몰라도 여러분, 그죠? 누가 지었고 어디 나오는 거고 뭐 이런 소설들이 왜 나오는지 아무것도 몰라도 여러분 해석만 하면 답 다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죠? 박지원도 마찬가지죠. 박지원이 뭐 실학자인지 그죠? 보수적인 정통 주사학자인지 그죠? 아무것도 몰라도 그죠? 경험하게 된 그 내용을 적으라 그랬으니까. 왜 박지원이가 이런 예를 들어가 이런 비유를 들었느냐 이렇게 묻는다면은 별도로 박지원을 공부하지 않으면은 그 글자 해석하는 것만으로는 답을 적지 못합니다, 여러분. 냉정히 말해가지고. 근데 그런 문제가 아니니까 해석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것도 뭐 그죠? 뭐 물론 뭐 비교하는 문제지만 본문 안에서 다 찾을 수 있는 문제니까 예를 들어 보면 이런 겁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거의 대부분이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14년 요런 데는 조금 그죠? 그 이론에 관계되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죠? 근데 올해 문제 보니까 제가 거의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별도로 준비해야 될 내용은. 그죠? 그렇다고 뭐 공부를 하지 말자. 뭐 한문학사라든지 뭐 우리가 그 우리의 한문을 보는 소양을 높일 수 있는 그는 교양서적을 읽지 말자. 이런 내용이 아니고 시험을 분석해 봤을 때 이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러나 이거를 보는 이 식견은, 이 보는 어떤 식견이나 이런 거는 뭡니까? 그죠? 문장을 보고 딱 찾아내는 식견은 계속 높여줘야 되겠죠. 그죠? 너무 낮은 상태는 곤란합니다. 그죠? 그래서 꾸준히, 그죠? 뭐 박지원에 관한 글이라든지 한문학의 그는 굳이 뭐 전문적인 한문학사 책은 아니라도 그런 교양서적들을 좀 꾸준히 봐주시면서 독해력을 길러야 된다 이런 겁니다. 자, 이게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시작과 끝이라고 하겠습니다. 그죠? 이 말씀에 제가 더 드릴 게 없습니다, 솔직히. 그 전에 여기서는 그죠, 뭡니까? 제 나름대로 노하우로 그죠, 봤던 거. 뭐 좀 할 말도 있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기 힘든 뭐 그런 것도 제가 생각해내서 말씀드릴 것도 있었는데 솔직히 있었습니다, 그죠? 지금은 할 게 없어요, 여러분. 이거 말고. 그럼 이제 문제는 이게 독해력을 어떻게 기를 것이냐, 이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죠? 독해력이라는 게 뭐, 한문 공부의 뭐, 근 90%를 차지하기는 합니다. 그죠? 근데 이제 경서 다르고, 우리가 또, 그냥 뭡니까? 올해 고문진보에서도 나왔는데, 이 문장이 좀 다르고 그러죠. 그죠? 또 이제 이 독해의 기본은 이제 뭡니까? 이렇게 경서에서 시작을 하죠. 그죠? 그래서, 고전번역원이라든지, 사서상경을 전문으로 한 3년 단위로 공부하는 그런 단체가 우리나라에 한 서너 군데 있죠. 그런데 공부도 하루 많이 다니고, 예전에는 여러분 그런 데서 한 1년 정도만 공부를 하고 와도 임용준비생들보다 독해력에서 한 발 앞서 있다는 걸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안 그래요, 여러분. 다 쟁쟁합니다. 3년을 마치고 나도 그 3년간 공부한 그 경력으로 임용에 합격한다고 보장을 못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좀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그죠? 뭐, 임용이 무슨 대단한, 그죠? 시험이라고. 그죠? 일단은 여러분, 이 경서를 중심으로 하는데, 뭐, 경서 중에서도 이제 뭐, 대학 중령이야 좀 그렇고, 논어, 맹자, 그죠?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독해 강화반 뭐 이런 것도 작년에 진행도 하기도 했습니다. 그죠? 근데 잠깐 좀 뭐 유야무야 되고 그랬는데, 이건 여러분, 학원 강의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여러분 2달간에 뭐, 내지는 뭐 계속해서 2달 그 이상으로 가도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별도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대학 4학년을 졸업을 해도 별도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그런 그저 기회를 가지지 않으면은 대학 4학년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할 수 있죠. 그죠? 제가 뭐 대학을 뭐 우습게 본다는 뜻이 아니고 요래요래 해가지고 뭐 하면 학점 관리 좀 하고 뭐 하면 뭐 공부 잘할 수죠. 그러나 이런 실제로 한문에서 필요한 그런 독해의 어떤 역량은 아주 형편없을 수도 있습니다. 학점 좋고 관리 잘하고 복수 전공해가 저 사서에 다 이래가지고 아주 그죠? 성적표 상으로는 우수한 학생인데 실제적으로 경서를 읽어내는 능력이라든지 한문을 다루는 그런 그죠? 힘은 형편없을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대학 4년을 아주 우수하게 졸업한 학생하고 3년간 사스 상경을 공부하는 그 학생하고 독해를 비교해보면 이건 뭐 비교도 안 되죠. 그죠? 물론 대학이 뭐 한문학과가 한문교육학과가 독해를 기르는 게 능사는 아니죠. 그죠? 교과교육론도 있고 다른 뭐 대학 교육이라는 게 그죠? 그 독해를 이렇게 사서상경 공부하는 거하고 커리큘럼 자체가 다르니까 비교할 건 아니지만 그렇습니다. 별도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뭐 제가 전에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여러 가지 방도가 실강도 있고 하지만은 그 이런 뭐 사이버 스당이라든지 그죠? 여러분들 시간을 또 아껴야 되니까 이거는 인터넷으로 강의가 되고 그래서 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사이버 스당에 강의가 여러 수백 편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러분. 작년까지 1년에 회비가 10만 원인가 그랬는데 올해는 어찌된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한동안 안 들어가 봤는데 이 경서 중에서도 뭐 논어나 맹자, 그죠? 자, 이 강의도 여러 개 올라와 있습니다. 그 선생님 강의를 여러분은 이렇게 한번 맛을 보시고 자기하고 맞다고, 그죠? 아, 저 선생님 강의가 내하고 좀 필이 통한다. 이래 되는 선생님 강의를 한 분 택해가지고 그 택할 때 구수한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강의 말고, 그죠? 딱딱하지만 직역을 주로 하는, 지겹지만은 직역을 주로 해가지고 글자 공부가 되는, 그죠? 이렇게 뭐 재미있게 서 이렇게 하시는 그런 강의보다 우리가 지금 그런 교양 강의를 들으라는 게 아니고, 그죠? 독해를 기르라고 하니까 어느 특별한 어느 선생님은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각자마다 다를 테니까 그 강의를 보고 직역, 그죠? 이 글자를 쫓아가지고 한자 빼먹지 않고 쫓아가지고 하는 그 선생님을 택해가지고 그 선생님 강의를 꾸준히 여러분 따라하십시오. 흉내를 내십시오. 롤 모델로 삼아가지고 따라하십시오. 그죠? 우리가 실제로 그
사서상경 공부하는데 가도 그렇거든요. 그 계속 몇 달, 몇 년 있다 보면 그 선생님 따라하는 그런 게 있으니까 그게 나쁜 게 아니죠. 따라하다 보면 이제 자기 목소리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죠? 처음엔 다 모방이죠. 모방이고 그 따라하는 겁니다. 그죠? 그대로 따라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한 뭐 6개월 정도 꾸준히 해주시면은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죠? 지금부터 6개월이면 이제 시험이 한 근 3분지가 지났을 때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름방학이 오기 전에, 뭐, 늦어도 여름방학 때까지, 노는 맹자, 뭐, 부담되면 뭐, 맹자만 가지고만 줄기차게 하십시오. 다 하지 말고, 양양장이면 양양장만 가지고 막 뿌리를 한번 뽑아오십시오. 뽑고 다 한번 넘어가보십시오. 계속 수십 번 반복해주세요. 많이 볼라 하지 마시고, 그죠? 조금이라도. 양양장 하나만 가지고도, 뭐 물리 튈 수 있다 이런 말은 좀 심한지 모르겠지만 맹자에 대한 감을 느낄 수 있죠. 그럼 여러분 다음 공손주부터 가면 됩니다. 그죠? 양님은 또 저 끝까지 진임상까지 다 봤는데 감이 안 와요. 맹자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만약에 맹자에 7장 뒤에 8장이 있다 그러면 겁이 납니다. 그것도 어떻게 봐야 돼 또. 또 어디서 뭐 발견해가 맹자에서 9장이 발견됐다. 그것도 어떻게 봐. 무려. 양양장에서 딱 어떻게 하면 아이고 맹자가 뭐 7장이 뭐 8, 9, 10, 11 나오면 보면 되지 뭐. 내 안 죽고 뭐 힘 있을 때 보면 되지 뭐가 겁나 뭐. 그게 그거니까 뭐. 그 말일 테니까.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만 가지고도 딱 그 보는 그런 걸 익혀야 됩니다. 그죠? 그런 건 여러분 뭐 말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 꾸준히 따라가다 보면은 느낌이 옵니다. 그죠? 맹자의 책이 그래 만만하게 뭐 한 두 번 봐가 올 그런 책이 아니죠. 뭐 옛날 분들도 300번 읽었다고 그러는데 뭐 다 외웠다 하는데 우리가 무슨 그 입이라도 뻥긋할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뭐 공부한 것도 아니죠. 공부했다 말도 못 꺼내죠. 그러니까 맹자 봤다 이런 말 꺼내지 말고 하나도 안 봤다고 생각하고 300번 본 사람 앞에 무슨 입을 뻥긋하겠습니까? 우리가 따라하십시오. 쭉 따라해가지고, 뭐, 우리가 몇 년씩은 할 수는 없고, 올해 일단 우리가 끝장을 봐야 되니까, 한 6개월 정도, 이런 계획으로, 꾸준히 보십시오. 그래 보면서 틈틈이 기출문제 보고, 그죠? 그 외에 뭐, 영역별로 뭐, 공부할 게 없어요, 여러분. 소설사? 뭐, 할 것도 없어요. 이리 시험에 나오는데, 소설사 공부할 게 있습니까? 혹시 제 이야기를 어떤, 다른 분이 또 나와가지고 이제 뭐 다른 있는 문제가 나오면 또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대로 간다 그러면은 올해 같은 문제라면은 걱정할 거 없어요, 여러분. 그죠? 제가 다음에 뭐 참고도서 같은 거 조금 교양서적 같은 거 소개해 해드릴 기회가 있을 것도 같은데 그거는 책, 뭐 대학 때 봐도 뭐 그런 책도 보면 됩니다. 그죠? 별도로 박지원 공부할 거 없어요. 그죠? 예전에 저는 이런 박지원 보강 이렇게 해가지고 박지원의 그 문학론들 그죠? 그 뭐 초정집 선문이라든지 그런 거 꼭 알아야 돼. 한문 학도들이 꼭 알아야 돼. 그런 문제 선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별도로 공부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뭐 별로 없네요. 그죠? 오히려 더 좋다고 보십시오. 정보가 필요 없어요, 지금은. 이 정도의 정보만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그전에는 뭐 여러 가지 정보가 좀 필요했습니다. 그죠? 혼자 공부하기 힘이 있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원점에서, 그죠? 뭐, 산속에서 공부하나, 어디서 공부하나, 뭐, 별 차이가 없을 정도로. 그래서 요 문제만 잘 보시고, 그죠? 그래서 옹고지신이 이제 다 실어뒀는데, 작년에, 올해 이제 19년 이 문제까지 합쳐가지고 책을 만들려고 했는데, 준비를 다 했는데, 웬걸, 참, 이 한문의 현실이네요. 그죠? 학원에서 작년 책이 좀 많이 남았다고, 제가 들은 게 뭐, 별로 많게 남은 것도 아닌데, 늘 부족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만든 책은 인기가 좋았어요. 사람은 인기가 없었지만은. 늘 부족했는데, 올해 좀 남았다고. 뭐, 얼마 안 남았더만, 그러나 우리 살림에는 좀 많네요. 그죠? 다른 수강생이 뭐 몇백 명 되는 그 강의에서는 뭐 남은 것도 아닌데 우리 같이 너무 이렇게 조촐한 살림에서는 좀 남네요. 그죠? 그래서 제가 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해야지 뭐 만들자 할 수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작년 책에다가 제가 요거는 프린트물로 해가 내드릴 테니까 그럼 한 권의 책이 되는 거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자, 서론 아닌 서론이 너무 길었는데, 그죠? 시간을 너무 많이 보내버렸네. 그죠? 자, 그래 하시고 아무튼 교재를 보시면은 앞에 목차만 잠깐 한번 펴 보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 1부, 2부, 4부까지 있죠. 그래, 4부하고 5부까지 있죠. 그죠? 그죠? 2019년도 책이죠, 여러분들. 그죠? 5부까지 있고, 이제 6부가 여러분 오늘 프린트물로 내드린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합쳐서 이제 한 권의 책이 된다.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래서 수업 이제 이 진행은, 그죠? 진행은 우리가 이렇게 뭡니까? 연도순으로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죠? 연도순으로 보는 것도 방법인데, 그럼 너무 얘기가 왔다 갔다 하죠. 얘기했다, 저기 했다,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것보다는 유형별로, 그죠? 유형별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10개 영역이라 해서 있었죠. 이 첫 번째 10개 다 적을 필요 없고 교육론하고, 그죠? 이렇게 경서하고 뭡니까? 이 소설하고, 그죠? 이렇게 한시하고 등등 이렇게 나누어서, 그죠? 국역연습, 국역연습 아닌 게 어디 있습니까? 그죠? 산문, 다 산문이고, 한시 배우면 다 산문이고, 그렇죠? 그죠? 역대 산문선동이 다 포함 안 되는 게 있습니까? 굳이 나누자면 그랬습니다. 이렇게 해서 쭉 보겠습니다. 그죠? 산문의 기본은 경서니까 경서부터 이제 출발하도록 하고, 교육론은 여러분, 2015년입니까? 2015년 74호입니까?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죠? 71호인가, 74호인가, 요거 가장 최근 게 있습니다. 최근, 그죠? 이 교육론. 2015년 74호가 맞는 것 같은데, 아무튼 아니면, 그죠? 아무튼 그 최근 거를, 교육과정 평가원 인감 다 있으니까 받아가지고 책자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죠? 제가 올해 문제 보면은, 이거를 어떻게 연결 지어서, 외워둬야 될, 이제 소개를 해두고 그랬는데, 이거 여러분 책에만 잡으면 됩니다, 여러분. 책에 잡은 상태에서 그 항목을 암기를 해주세요, 여러분. 항목을 암기해서, 그죠? 기간제 교수하고, 그죠? 선생님하고, 그죠? 교수 협의회를 하고, 이런 나오면은, 이게 지금 이 나누고 있는 이 대화 내용이 여기서 어디에 해당되는 거, 그것만 연결 지을 줄만 알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대화 내용에서 가로가 나면, 이게 지금, 이 이야기가 지금 이게 해서 1번, 2번, 3번 중에서 요 1번하고 대화를 나누고 2번을 지금 묻고 있는구나. 이것만 알면 됩니다, 여러분. 그냥 외워서는 이런 답을 잘 연결이 안 돼요. 아주 혼란스럽습니다. 크게 체계로, 그죠? 그죠? 그럼 우리가 이 교과에 있는 목차를 보면 나오는 거죠, 그죠? 크게, 그죠? 이게 예를 들어서 1번, 2번, 3번 이래 있으면, 그죠? 그죠? 1번 안에 뭡니까? 1, 2, 3이 있고, 그죠? 이 안에 뭡니까? 1이 있고, 2가 있고, 3이 있고, 이 안에 또 1이 있고, 2가 있고, 이런, 그죠? 우리가 이건 뭡니까? 강목이라 합니까? 그 체계가 흔들리면은 외워도 별로 쓸모가 없어요. 딱 나눠가지고 연계만 짓는 그 정도만, 지금 이 중요한 건 아니죠. 맹자에 비하면 뭡니까? 점수는 비슷할지 모르겠지만 공부의 비중은 0.1% 대 99.9%죠. 그죠? 이거는 여러분 뒤에 좀 해도 됩니다. 그죠? 지금은 여기에서 감이 오지 않으면 여러분 공부하지 마세요. 그냥 하지 마세요. 하는 척만 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여기서 감이 와야 됩니다. 한문에서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내가 이제 힘만 너리가 애만 쓰면은 향상될 수 있고, 그 향상을 바탕으로 합격할 수 있구나. 이거 없이 그냥 왔다 갔다. 교과군이 시험 많이 나오도 교육학 시험 많이 나오더라. 제 이야기 교육학 선생님 들으면 노여워하시겠지만은 교육학도 뭐고, 여기서 느낌 왔을 때 공부하십시오. 교육학만 해가지고 합격 못하죠. 이게 안 되면 여러분 아무것도 안 됩니다. 우리는 딱 그래 해석은 이러면 되네, 이런 식으로 하는 거네, 그 느낌을 가지기 바랍니다. 그게 되고 나서 다른 공부도 하고 교육학도 공부하십시오.
잔뜩 하는 척만 하지 마시고, 그죠? 자, 너무 마지막 말이 좀 심한 말이 돼가지고, 저도 그렇네요, 그죠? 자, 바로 풀기는 좀 그렇고, 시간이 거의 휴식할 시간이 돼버렸네요. 그래서 좀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